손흥민은 고급 차량에서 내려 정장을 단정히 고쳐 입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BBC 방송국 건물로 들어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대기하고 있었고 그의 한마디 혹은 한순간을 포착하려 애썼다. 그는 카메라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진짜 승부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식 초청을 받고 이브닝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진행자가 리처드 팔머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바꿨다. 팔머는 공격적인 인터뷰 스타일로 유명하며 특히 영국인이 아닌 인물들에게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기자였다. 손흥민은 이 인터뷰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팔머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매니저인 다니엘과 BBC 미디어팀 몇 명이 그를 맞이했다. 한 프로덕션 어시스턴트가 다가와 일정을 설명한 후 손흥민을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는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유명한 스포츠 기자 올리비아 헤이스를 만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리비아는 진심이 담긴 악수를 건넸다. 오늘 준비는 잘 되셨나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다. 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올리비아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리처드는 절대 쉽게 봐주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손흥민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팔머의 여러 인터뷰를 지켜보며 그의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전직 축구선수이자 현재 해설가로 활동 중인 제레미 포스터였다. 제레미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영국 축구에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로 유명했다. 그는 손흥민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 여기서 만나게 되어 흥미롭군요. 제레미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악수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준비는 됐겠죠.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겪어봤습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답했다. 제레미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다. 곧 알게 되겠죠. 잠시 후 한 어시스턴트가 다가와 방송이 곧 시작된다고 알렸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정장을 매만진 뒤 무대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강렬한 조명이 그를 비추었고 눈앞에는 가득 찬 관객석이 펼쳐졌다. 관객들은 그를 보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 분위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관객 앞에 선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마주해야 할 상대는 무대 중앙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리처드 팔머였다. 여러분, 이브닝 스포트라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팔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손흥민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손흥민은 일부 사람들이 약간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음을 감지했다. 박수가 잦아들자 팔머는 말을 이었다. 손흥민 선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머는 말했지만 그의 미소는 진심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손흥민은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 팔머는 헛기침을 하며 테이블 위에 노트를 넘겼다. 손 선수는 잉글랜드에서 성공한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군요. 본인의 인기가 실제 실력보다는 미디어와 광고업계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손흥민은 팔머의 스타일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는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대신 미디어의 힘을 이용해 유명해졌다고 암시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급하게 답변하지 않고 잠시 생각했다. 그 짧은 침묵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축구에서 인기란 미디어나 광고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단순히 미디어의 힘만으로는 10년 넘게 잉글랜드에서 뛸 수 없죠.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답변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팔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외국인 선수가 잉글랜드 축구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팔머는 단어 하나하나를 강조하며 손흥민이 스스로를 외부인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했다. 손흥민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축구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축구는 그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제 커리어 전체를 여기에 바쳤고 동료들과 팬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만약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죠?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심지어 제레미조차도 손흥민의 대답에 놀란 듯 보였다.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었고 팔머는 약간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다. 흥미롭군요. 팔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그럼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영국 팬들은 외국인 선수들에게 엄격합니다. 손 선수는 그들이 정말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확신하나요? 손흥민은 가볍게 웃었다. 충성심은 국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헌신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저는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팬들이 그 답을 알고 있겠죠. 이번에는 박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팔머는 자신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다시 노트를 넘기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이것은 그가 증명해야 할 무대였다. 손흥민은 자신감 있지만 차분한 태도로 스튜디오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친근한 미소를 강조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스튜디오의 관객들은 대부분 축구 팬들이었고 그를 환영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리처드 팔머는 손흥민 맞은편에 앉아 마이크를 조정하며 테이블 위의 메모를 빠르게 훑었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손흥민,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팔머는 공손한 어조로 말했지만 어딘가 은근한 비꼼이 느껴졌다. 당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공이 뛰어난 동료 선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대답했다.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실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활약을 유지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스튜디오의 관객들은 웅성거리며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앉아있던 올리비아 헤이즈는 손흥민의 대응 방식에 만족한 듯했다. 그러나 팔머는 아직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인정해야 할 점은 프리미어리그는 영국 축구의 DNA를 가진 선수들을 위한 리그라는 것입니다. 팔머는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많은 이들이 외국 선수들이 한두 시즌 동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 축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은 살짝 눈썹을 올렸다. 영국 축구의 DNA라. 저는 축구를 결정짓는 것은 국적이나 출신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마다 그것을 증명해 왔고 팬들도 그 점을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제레미 포스터, 과거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 보수적인 발언을 했던 전직 축구 선수. 그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손흥민, 결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들은 대부분 영국 선수들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당신은 그 안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까? 손흥민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외부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모두 한 팀이며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팬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동료들이 저를 믿어준다면 제가 스스로를 팀과 분리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이 순간 관객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손흥민을 지지했고 일부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듯했다. 올리비아는 팔머와 제레미가 손흥민을 압박하려 한다는 걸 눈치채고 개입하기로 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팀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올리비아가 팔머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만약 프리미어리그가 정말로 외국인 선수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어떻게 버티고 심지어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팔머는 올리비아를 바라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공격적인 질문 흐름이 끊어진 것이다. 그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손흥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에서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축구에서 압박감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어 자랑스럽지만 무엇보다 저는 다른 선수들과 똑같은 축구 선수일 뿐입니다. 경기장에서 저는 개인적인 명성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의 대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팔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듯했지만 이번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외국인 선수들이 영국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머는 논란을 부추기는 질문을 던졌다. 만약 당신과 같은 선수들이 없다면 영국 축구는 더 많은 자국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팔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축구는 경쟁입니다. 실력이 있다면 누구도 그 기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순간 스튜디오는 조용해졌다. 그러나 곧 관객석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일부 관객들도 손흥민의 말에 설득된 듯했다.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었고 제레미는 손흥민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팔머는 마른 기침을 하며 다시 균형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오늘 밤의 언어 싸움이 예상보다 훨씬 치열하며
손흥민은 그 싸움에서도 강인함과 지혜를 발휘하며 점점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스튜디오에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침착하게 앉아 있었지만 주변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팔머는 손흥민의 눈빛에서 예상치 못한 단호함을 발견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의 메모를 흘끗 본 뒤 다음 질문을 던졌다. 올리비아와 제레미는 각각 다른 감정을 품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손흥민의 태도를 어느 정도 높이 평가하는 듯 했지만 제레미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잉글랜드 축구의 일부라고 느낀다고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뛰어난 선수일지라도 프리미어리그의 진정한 정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머는 일부러 한 단어를 강조하며 손흥민에게 압박을 가하려 했다. 손흥민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침착한 눈빛으로 팔머를 바라보았다. 저는 한 리그의 정신이 국경이나 국적에 의해 제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구 정신은 헌신에서 나오고 도전에 맞서는 태도에서 나오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랜 시간 뛰어왔고 프리미어리그에 진정으로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팬들이라고 믿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이 아니라요.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고 관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팔머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제레미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날카로웠다. 손흥민 선수, 아무도 당신이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젊은 영국 선수들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당신 같은 외국인 선수들은 쉽게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손흥민은 제레미를 바라보았다. 인터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저는 단 한 번도 공짜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얻기 위해 매일, 그리고 매 경기마다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헌신하고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준비하고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의 대답에 올리비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팔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내며 인터뷰를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솔직히 말해보세요. 처음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 차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마치 폭탄처럼 스튜디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부당한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며 제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때 패널 중 한 명인 마이클 터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는 오랜 경력을 가진 축구 분석가였다.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성공한 외국인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인내와 프로 정신의 상징이죠. 만약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정신을 논하고자 한다면 그의 끈질긴 노력과 태도가야말로 배워야 할 점 아닙니까? 제레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팔머는 빠르게 개입했다. 마이클, 당신의 의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 선수는 훌륭한 선수지만 과연 영국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한때 빛났던 스타로 기억될 뿐일까요? 이번에는 손흥민이 팔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축구는 상징이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제가 했던 경기, 축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헌신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상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손흥민의 답변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팔머조차 즉각 반박하지 못했다. 올리비아는 팔머를 바라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결국 팔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 후에는 영국에 남을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인가요? 손흥민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선수 생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어디에 있든 계속해서 축구에 기여하고 싶다는 점입니다. 팔머는 제작진의 신호를 보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분위기를 뒤집고 싶었지만 손흥민은 전혀 그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관객들은 점점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올리비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고 제레미는 이전보다 더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다. 마이클 터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이 이 대화에서 승리했음을 인정하는 듯했다. 팔머는 마침내 카메라를 바라보며 형식적인 마무리 멘트를 해야만 했다. 손흥민 선수,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현재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팔머, 올리비아, 제레미, 그리고 마이클과 악수를 나눈 뒤 무대를 떠났다. 스튜디오를 벗어나면서 긴장감이 풀렸지만 이 인터뷰의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선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논쟁이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이전의 치열한 논쟁 후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팔머는 여전히 평소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이제 손흥민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처럼 쉽게 흔들리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날카로운 질문과 암시적인 발언들은 손흥민의 침착함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 팔머는 프로그램 진행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진행자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더 할 시간이 남아있음을 손짓으로 알리고 있었다. 팔머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터뷰는 손흥민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노력과 실력 증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봅시다. 팔머는 약간 도발적인 톤으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아시아 출신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거대한 아시아 시장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다. 올리비아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팔머가 의도적으로 논점을 인종 문제로 몰아가려는 방식에 불쾌감을 느꼈다. 제레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강한 반응을 기대하는 듯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어디에서 왔든 실력이 부족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대표하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말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팔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공격을 이어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당신과 같은 선수들 때문에 너무 많이 변했다고요. 과거의 영국 축구는 영국 선수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럽들이 해외 스타를 영입하는 데 집중하느라 자국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팔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프리미어리그가 외국 선수들로 인해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리그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흥미로운 리그가 된 이유는 세계 각국의 뛰어난 선수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국경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이 있는 선수라면 그가 어디 출신이든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욱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올리비아는 팔머를 향해 돌아보며 그의 부정적인 접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영국 전통 축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베테랑 스포츠 평론가 데이비드 콜린스였다. 그는 객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초대되었지만 마이크를 잡자마자 논쟁에 참여했다. 손흥민의 실력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콜린스는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외국 선수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많은 영국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축구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콜린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저는 그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외국 선수들의 탓이 아닙니다. 만약 영국의 유소년 시스템이 충분히 강하다면, 그리고 자국 선수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 누구도 그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단순히 영국 축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올리비아는 더 이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다. 데이비드, 저는 축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은 외국 선수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유소년 육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리그를 더욱 흥미롭고 수준 높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의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콜린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 했다. 팔머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강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언젠가 어떤 이유로 인해 당신이 이곳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영국 팬들이 등을 돌린다면 당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로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손흥민은 이번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 축구, 제 팀,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할 날이 온다면 저는 여전히 제가 해온 모든 것에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대답에 스튜디오는 몇 초간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천둥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팔머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번 논쟁에서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인터뷰는 손흥민이 모든 출연진과 악수를 나누며 마무리되었다. 팔머와 콜린스 역시 그와 악수를 나눴다. 올리비아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튜디오를 나서는 순간 몇몇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그를 향한 존경심을 표했다. 스튜디오 밖에서 손흥민의 매니저인 다니엘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잘했어.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날 밤 이 인터뷰가 방송되었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목격했다. 손흥민은 단순한 훌륭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편견에 맞서고 어떠한 도전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인물이었다. 손흥민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모습으로 스튜디오를 떠났다. 인터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백만 명이 방금 벌어진 논쟁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손흥민의 침착함과 논리적인 태도를 칭찬했으며 반면 일부는 여전히 팔머와 콜린스의 의견을 지지하며 영국 축구가 자국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논쟁이 국제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사태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호텔로 돌아온 손흥민은 매니저인 다니엘과 몇몇 동료들을 만났다. 잘했어. 하지만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다니엘은 모두가 전용 회의실에 모이자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빨리 끝나길 기대하지도 않았어. 손흥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이 왜곡되어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어선 안 돼.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걱정이 묻어났다. 새로운 정보가 있어. BBC에서 후속 토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는 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초청할 계획이래. 손흥민은 시선을 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누구지? 다니엘은 휴대폰에 적힌 목록을 보며 말했다. 전직 축구선수 폴 윈체스터가 포함됐어. 그는 외국인 선수들이 잉글랜드 축구를 점령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한 적이 있어. 그리고 로라 베넷도 초청됐어. 그녀는 현대 축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자야.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논쟁을 더 심화시키려는 거군. 다니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야. 팔머와 콜린스도 다시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거야. BBC는 이 토론을 여론 재판처럼 만들고 싶어 해. 그리고 너를 그 중심에 두려는 거지. 손흥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도 참가하겠어. 다니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확신해. 이번에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 사흘 후 두 번째 토론이 진행되었다. 손흥민이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방청객은 더 많아졌고 언론인, 축구 전문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팔머, 콜린스, 폴 윈체스터, 그리고 로라 베넷이 이미 착석해 있었다. 올리비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패널이 아니라 관찰자의 역할을 맡았다. 이번 토론의 진행자는 데이비드 싱클레어였다. 그는 공정한 진행 방식으로 유명한 베테랑 언론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중립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오늘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싱클레어는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
지난 인터뷰 이후 본인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국 선수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축구는 경쟁의 영역이며 더 뛰어난 사람이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폴 윈체스터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 선수,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영국의 리그이고 우리는 자국 선수들의 발전을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축구는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면 그가 어디에서 왔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로라 베넷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빅클럽들이 국제 선수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니지 않나요? 그들은 상업적인 이유로도 외국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손 선수 같은 선수들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공정한 이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다면 만약 영국 선수 한 명이 전 세계 수백만 팬을 끌어들인다면 그 또한 불공정한 이점이 될까요? 아니면 손흥민은 촬영장을 나서며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논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비록 그는 확고한 논리를 펼쳤지만 팔머, 콜린스, 폴 윈체스터, 그리고 로라 베넷이 의도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었다. 스포츠 신문, TV 프로그램,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번 논쟁을 두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손흥민과 매니저 다니엘이 촬영장을 떠나는 순간 여러 명의 기자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중 유명한 스포츠 기자인 제이슨 카터가 마이크를 들고 재빠르게 질문을 던졌다. 손 선수, 이번 논쟁이 당신의 영국에서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은 걸음을 멈추고 제이슨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경기장 밖에서의 논쟁이 제 플레이에 영향을 주도록 두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축구에 헌신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다른 기자인 린다 브룩스가 끼어들었다. 폴 윈체스터 같은 전직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가 영국 축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선수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축구는 어느 특정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보다 더 뛰어나다면 그는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축구를 발전시킨다고 믿습니다. 인위적인 장벽을 세운다고 해서 축구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의 단호한 답변에 현장에 있던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을 지지하는 의견이 쏟아지는 한편 일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했다. 그들은 손흥민이 영국 선수들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 덕분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외국인 선수 제한을 주장하는 그룹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영국의 한 유명 스포츠 토크쇼에서도 이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팔머와 콜린스 외에도 영국 축구계 전설적인 감독 마크 리처드슨과 전 프리미어리그 선수 에단 워드가 패널로 참석했다. 마크 리처드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영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외국인 선수들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영국 선수들이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단 워드가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수준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인기 있는 리그입니다. 만약 외국인 선수들을 제한하면 리그의 경쟁력과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뛰어난 선수를 배제하는 것이 정말 영국 축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팔머가 도전적인 어조로 끼어들었다. 하지만 에단, 영국이 자국 선수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잉글랜드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세요. 이 문제가 외국인 선수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에단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그것은 외국인 선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영국의 젊은 선수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유소년 시스템에 있는 것이지 외국 선수들의 존재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손흥민이 없다고 해서 영국 선수들이 자동으로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클럽들은 여전히 더 뛰어난 외국 선수를 찾게 될까요?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마크 리처드슨은 에단의 의견에 불만스러운 듯 보였다. 우리는 외국인 선수들이 영국 축구의 모습을 바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인지 부정적인 변화인지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영국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프리미어리그의 외국인 선수 규정을 변경하려는 로비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 축구협회 AA의 몇몇 관계자들은 각 구단에서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다니엘은 즉시 손흥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야. AA에서 외국인 선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게 현실이 되면 네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손흥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다니엘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영국 축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 하지만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 더 어려워질 거야.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나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축구가 국경으로 제한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 영국 축구를 보호하고 싶다면 유소년 시스템에 투자해야지. 이미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선수들을 배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손흥민을 지지하는 팬들과 글로벌 축구를 지향하는 이들은 외국인 선수 제한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영국 축구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규정 변경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주일 후 손흥민은 구단에서 주최한 자선 행사에 초대되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수천 명의 팬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비록 논란이 계속되더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손흥민은 소셜미디어를 훑어보다가 한 댓글을 발견했다. 축구는 국적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 그리고 축구를 향한 사랑의 문제다. 손흥민은 그 완벽한 예시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계속 싸울 것이다. 경기장에서,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도. 손흥민은 평온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위치를 둘러싼 논쟁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SNS에서는 최근 논쟁 이후 다양한 의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다. 일부는 외국인 선수들의 존재를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손흥민을 지지하며 축구에는 국경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흥민이 자리에 앉자 그의 시선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을 스캔했다. 팔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흥민을 노려보며 질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옆에는 콜린스가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영국 축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선수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 2명이 추가되었다. 영국 축구협회 FA의 고위 관계자인 제임스 손트는 외국인 선수 제한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또 한 명은 스포츠 기자로 유명한 엘레노어 브룩스로 축구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논조의 기사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우리는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영국 축구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걸까요? 손흥민과 같은 외국인 선수들의 존재가 영국의 젊은 유망주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팔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테이블에 팔을 꿰고 손흥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발적으로 물었다. 손흥민 선수, AFA에서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클럽의 외국인 선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들어봤습니다. 저는 영국 축구를 보호하려면 경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소년 육성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젊은 선수가 저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축구의 원리입니다. 콜린스는 고개를 저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 현실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클럽들은 언제나 상업적 가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당신 같은 선수는 무명인 영국 선수보다 아시아 시장에서 더 많은 스폰서십을 끌어올 수 있죠. 엘레노어 브룩스가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상업적 가치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술적, 전술적으로 훌륭한 선수이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클럽이 그를 선택한 것은 그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지 단순히 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제임스 손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현대 축구가 재능과 상업성을 결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외국인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문을 열어둠으로써 영국 축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해외 스타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손흥민은 제임스의 말을 잠시 곱씹으며 조용히 응시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성과를 보십시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로 자리 잡았고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만약 외국인 선수 수를 제한한다면 리그의 수준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팔머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손 선수, 만약 FA가 정말로 이 규정을 시행한다면 당신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현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단호한 눈빛으로 팔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력으로 출전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규정이 바뀐다면 저 역시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그 규정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규정이 영국 축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망주 육성 실패의 책임을 외국인 선수들에게 전가하는 것인지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일부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의 말이 논쟁의 핵심을 찌른 것이 분명했다. 엘레노어는 팔짱을 끼며 팔머를 바라보았다. 보셨죠, 팔머?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FA가 영국 축구를 보호하고 싶다면 단기적인 해결책 대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외국인 선수 제한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콜린스는 답답한 듯 서류를 정리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 축구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수 시절이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클럽의 주전 명단에 영국 선수보다 외국인 선수가 더 많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영국 축구의 과거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축구도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자리 잡은 것은 변화에 적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손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외국인 선수냐, 자국 선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축구의 발전 방향이 옳은가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공한 선수들에 대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시간을 확인한 후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오늘 아주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손흥민은 잠시 생각한 뒤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가 저를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제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축구는 국적이 아니라 실력과 노력,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스튜디오를 나서며 생각했다. 논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손흥민은 긴장감 넘치는 토론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섰지만 그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프리미어리그의 외국인 선수 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었고 그는 우연히 그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는 손흥민을 옹호하며 실력이 국적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프리미어리그가 외국인 선수들로 인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흥민의 매니저 다니엘은 그가 방송국 복도를 걸어갈 때 급히 다가왔다. 손, 오늘 정말 잘했어.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어. FA가 긴급 회의를 열고 외국인 선수 제한안을 논의 중이야.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 손흥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야. 나는 영국 축구가 스스로를 제한할 때가 아니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받아들일 때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 다니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몇몇 정치인과 은퇴한 선수들이 이 안건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그들은 영국 선수들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외국인 선수의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
호텔로 돌아온 손흥민은 휴대전화를 열어 수백 개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대부분은 동료 선수들과 축구계 친구들의 응원이었지만 한 메시지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젊은 선수 마커스. 데블린이 보낸 것이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저 같은 젊은 영국 선수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쟁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클럽들이 외국인 선수들을 계속 영입하기 때문이죠. 만약 FA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적어도 저에게도 기회가 올 겁니다. 손흥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직접 마커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치 못한 연락에 마커스는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손 선수, 설마 직접 전화를 주실 줄은 몰랐어요. 손흥민은 가볍게 웃었다. 내 메시지를 봤어. 너의 입장을 이해해. 마커스. 하지만 정말 외국인 선수 수를 제한하면 젊은 영국 선수들에게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선수 육성 시스템에 있는 걸까? 마커스는 잠시 침묵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선수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감독님도 외국인 선수가 줄어든다면 제가 이미 1군에 올라갔을 거라고 했어요.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네가 정말 실력이 있다면 외국인 선수가 몇 명이든 결국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나는 경쟁이 축구를 발전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해. 만약 외국인 선수를 줄이면 일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지만 결국 리그의 수준은 떨어지고 말 거야. 그러면 모두에게 손해 아닐까? 마커스는 다시 한번 고민한 듯 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기회를 원할 뿐이에요. 기회는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실력을 증명하면 누구도 널 무시할 수 없어. 네가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력으로 증명해. 법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말이야. 이 대화 후 손흥민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선수 제한이 아니라 영국 축구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였다. AA는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다음 날 손흥민은 소속 클럽이 주최한 특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회견장이 가득 찬 기자들이 그의 발언을 기다리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가디언지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손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으로서 AAU의 이번 제한 정책에 대해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인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저 자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 축구를 걱정합니다. 만약 FA가 정말 영국 선수들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외국인 선수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소년 시스템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 영국 선수들을 돕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축구는 정치적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AA 관계자인 제임스 손튼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즉시 반박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국 축구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영국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제임스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임스. 만약 오늘부터 클럽들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없게 된다면 젊은 영국 선수들은 자동으로 더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나요? 아니면 경쟁력이 약해진 리그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낮아질까요? 제임스는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젊은 선수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진정한 실력자는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과거 성공한 영국 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은 보호 정책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력을 증명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된 이유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일부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의 말이 축구계의 중요한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논쟁은 계속됐다. 언론들은 손흥민의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일부는 그를 지지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선수 제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날 밤 손흥민은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마커스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손 선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법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논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생각은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계속 싸우는 이유였다.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손흥민은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외국인 선수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몇몇 보수적인 신문들은 영국 축구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고, 심지어 손흥민이 영국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암시하는 기사까지 실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손흥민의 팬들, 그의 전 동료들, 그리고 국제축구 전문가들은 그를 옹호했다. 하지만 동시에 폴 윈체스터와 같은 보수적인 성향의 은퇴 선수들과 일부 해설가들은 공개적으로 손흥민을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렸다. 한 저녁 방송 프로그램에서 폴 윈체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이 훌륭한 선수일 수는 있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외국인 선수가 적었다면 영국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손흥민은 다니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반응할 생각 있어. 폴 윈체스터가 또 방송에서 얘기했어. AA가 이 제안에 대해 클럽들과 회의를 여는 걸 고려 중이야. 손흥민은 잠시 고민한 뒤 답장했다. 공정한 토론을 원한다면 난 기꺼이 참여할게. 외국인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진짜 문제를 보지 않는 건 옳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은 FA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FA는 그를 외국인 선수 제한 규정을 논의하는 회의에 초대했다. 이 회의는 단순한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 그리고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손흥민은 이것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의는 런던의 FA 본부에서 열렸고 중요한 인물들이 다수 참석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팔머와 폴 윈체스터도 자리했으며 2명의 새로운 인물이 추가로 등장했다. 한 명은 대형 클럽의 경영진인 토마스 레딩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과거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었으며 오랫동안 외국인 선수의 침범을 비판해온 가레스 홀로웨이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AA 회장 리차드 콜드웰이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잉글랜드 축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리그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 당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다.
저는 축구가 국적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국 젊은 선수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소년 시스템에 투자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된 이유는 오직 영국 선수들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재능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폴 윈체스터가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손흥민, 너무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영국 젊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기회를 잃고 있다는 걸 이해하나요? 내가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엔 이렇게 많은 외국인 선수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폴? 만약 영국의 젊은 선수가 저보다 더 뛰어나다면 클럽이 저를 선택할까요? 저는 누구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가레스 홀로웨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손흥민,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젊은 선수들이 예전보다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과 경쟁하지 못해 기회를 잃는 것을 봤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국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균형을 맞출 방법이 있을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실력이 있는 선수라면 자연스럽게 기회를 얻을 겁니다. 현재 성공한 영국 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떤 규제 덕분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이때 클럽 경영진인 토마스 레딩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손흥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클럽들은 최고의 선수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인위적인 제한을 두게 되면 프리미어리그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젊은 선수가 충분히 실력이 있다면 그가 외국인 선수들 속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머는 상황이 손흥민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느끼고 리처드 콜드웰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AA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잉글랜드 축구가 외국인 선수들에 의해 지배되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리처드 콜드웰은 방 안을 둘러본 뒤 답했다. 우리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순히 외국인 선수 수를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소년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날 무렵 손흥민은 FA의 초점이 단순한 외국인 선수 제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AA 본부를 나서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손흥민 선수, 오늘 회의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승리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축구가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는 그들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손흥민은 AA 본부에서 긴장감 넘치는 긴 회의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다.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그는 외국인 선수 제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귀가하는 길에 그의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했다.
친구들, 동료 선수들, 그리고 팬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외국인 선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점을 칭찬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영국 축구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손흥민의 매니저 다니엘은 최신 뉴스 기사를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손, 여전히 언론이 너를 집중 공격하고 있어. 보수적인 신문사들은 영국 축구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어. 심지어 몇몇 언론은 팬들에게 AA에 압박을 가해 외국인 선수 제한 규정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하고 있어. 손흥민은 자동차 좌석에 기대어 런던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런 반응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축구가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없어.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잇기 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FA의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인 제임스 콜드웰이었다. 다니엘은 스피커폰을 켰다. 손, 오늘 회의 후에도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콜드웰의 목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 AA는 지금 몇몇 로비 단체들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손흥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축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콜드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우리는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할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못해.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AF가 저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입니다. 전화가 끊긴 후 다니엘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이 싸움을 계속할 생각이야? 그냥 경기에만 집중하고 이런 정치적인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게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손흥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침묵하면 누가 목소리를 낼까?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닐 거야. 다음 날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 그와 대화를 나눴던 젊은 선수 마커스 데블린이었다. 손 선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마커스의 목소리는 약간 떨려 있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계속 곱씹어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외국인 선수 제한이 아니라 제가 더 노력해서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마커스. 너는 재능이 있어. 누구도 너에게 기회를 그냥 주지는 않겠지만 네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손흥민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손흥민이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 밖에서 작은 시위가 열렸다. 몇몇 팬들이 영국 축구를 영국 선수들에게 돌려주자. 우리는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필요 없다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경기 후 다니엘이 라커룸으로 들어와 말했다. 언론과 인터뷰를 피하고 싶으면 내가 대신 처리할 수도 있어.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나도 내 입장을 밝혀야 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손 선수, 경기장 밖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저는 그들이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국적이 아니라 실력과 헌신, 그리고 스포츠 정신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저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면
저는 기꺼이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행정적인 규제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몇몇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여론을 언급하며 손흥민을 압박했다. 손흥민은 차분히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축구 자체를 걱정하는 겁니다. 만약 실력이 아닌 국적 때문에 선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프리미어리그는 더 이상 세계 최고의 리그가 아닐 겁니다. 그의 발언은 즉시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많은 유명 선수들이 손흥민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몇몇 영국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들까지 그를 옹호했다. 몇몇 감독들도 AA가 외국인 선수 수를 제한하는 대신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AA는 공식 발표를 했다. 외국인 선수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유소년 축구 시스템 개혁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손흥민과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큰 승리였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손흥민이 야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니엘이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해냈어, 손. AA가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어. 손흥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일을 한 게 아니야. 축구를 위해 한 거지.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 젊은 선수가 더 이상 정책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다.